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경허선사가 갑산으로 넘어가는 길에 아까 뭐 지났죠? 이수동을 지났죠? 이수동을 지나더니 이제 뭐를 지나 이제 진짜로 입갑산이죠. 입갑산 써있어 안 써있어 들어간다. 경허선사는 이런 거 기록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이수동 지나고 여기를 가는데 잠깐 쉬신 거야. 입갑산, 갑산도, 입갑산도 유자는 넘을 유자요. 그러니까 갑산으로 가는 길을 넘어가는 길에 그 다음에 그 길 이름이 뭐냐면 강계 아득포제령이에요. 강계 아득포령. 즉 뭐냐면 갑산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강계 끄트머리에 있는 아득포제를 넘어야 돼. 에? 이름이 아득포면 벌써 뭐예요? 아득하다 안 아득하다. 장뚜루벌이랑 똑같아. 장뚜루벌이나 아득포제나 너무 아득해서 안 보여 개마고니. 그래서 고계령자니까 그 고계를 넘어야 되는데 그 아득포는 강계읍에 속해 있지만 강계 끄트머리라 갑산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있더라 이런 얘기요. 자세히도 썼지요. 그래서 입갑산로 유강계 아득포령 해서 갑산으로 들어가는 길에 강계 아득포제를 넘을 유자죠. 넘으면 인간하기 정남금이요 호시 청한 불외 금이로다 세간 송백 심천곡이니 점상연하 극만심이로구나 기화불변 청춘색이요 괴조상전 태고음이로구나 수백 창위 진국액이 진국액 나왔죠? 진국액 나왔네. 굉장히 뒤에 나오는구나. 진강객이 먼저 나오고 이 진국액은 이 구자가 절구통구자예요. 확 처박힌 이런 얘기예요. 그냥 확 처박혔다 어쩔래. 나능서차 정신심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 시가 참 슬프고도 기가 막힌 시인데 인간하기 정남금. 인간은 어찌해서 귀하다고 하느냐. 뭐를 귀하다고 하죠 인간은? 남금을 쌓아놓는 거. 쌓을 적이잖아요. 그러면 금이 아니고 남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남금이라고 했냐면 중국에서 형주 양주 지방에서 나는 황금인데 그 황금이 이름이 남금이래요. 근데 금 중에서 품질이 가장 우수한 그 금을 남금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남금은 양주지방, 중국의 형주 양주지방에서 나는 황금으로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이름이 높은데 따라서 가장 귀중한 물건이나 좋은 재질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무조건 경허선사는 남금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허사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어째서 그 쓰잘데기 없이 물질을 쌓아놓느냐 이런 말이야. 그것이 뭐가 귀하다고. 근데 이제 여기다 대표적인 걸로는 남금이라고 했지만 금뿐이 아니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남금에서 나는 금이 최고더라 이런 얘기야. 호시 참으로 좋은 것은 뭐더라. 아주 좋은 건 뭐더라. 이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청한이더라. 청한. 우리 경허선사가 한가로운 한자인데 무슨 한? 청한. 또 뭐 좋은 인연은 뭐라 그래요? 청년. 그냥 청자를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청이. 그래서 청년 청금 그지? 근데 걔가 뭐 있다 물질 밖에 있는 생각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맑은 한가로움이긴 하지만 물질을 떠난 생각. 멋있어? 그렇죠. 물질 밖의 생각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내내 또 옷깃금자이긴 하지만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물질 밖의 마음. 물질을 떠난 마음이 가장 큰 가장 최고인데 그게 뭐더라? 청한이더라. 그리고 물질 밖에 생각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누구더라? 우리 경허선사더라. 뭐냐? 세간 송백 심천곡이요. 세간. 가늘게 눈 뜨고 이 세간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가늘게 눈을 뜨고 뭐를 바라보니? 송백을 바라보니. 이 송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적의 상징적이에요 아니에요? 소나무 잣나무의 푸르름을 보고자 하는 것이요. 이거니까 소나무는 사시사철 부르는 소나무야 소나무야
하죠. 언제나 푸른 내빛. 그래서 사철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잣나무는 뭐죠? 뜰 앞에 잣나무, 정전 백수자. 그래서 이 송백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다 선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죠. 그래서 송백. 그 송백을 자세히 눈을 가늘게 떠서 보니까 어디에 있더라? 아주 깊은 1000개야 되는 골짜기에 있더라 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가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아주 경선사 마음은 어디에 다 있더라? 송백에 다 있더라. 송백을 잊고자 하며, 이것도 하거든 경선사가 꼴보기 싫을 때. 그러니까 송백은 선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본다는 얘기는 늙어서 전 안 보인다 이런 얘기지 뭘. 그렇게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갑산이라는 데가 강계보다 훨씬 더 외지예요. 그러니까 갑산이라는 건 뭐예요? 이 이름을 들어보면 알잖아. 이 왼수 같은 내가 경호선사가 갑산에서 이 머무르신 게 항상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 갑은 뭐예요? 갑오잖아. 갑오 태고잖아. 산 중에 가장 오지가 갑산이라 이런 얘기야. 가셔도 왜 그런 곳으로 가셔가지고. 아이고 징그라. 그래서 이 진짜 끝 가는 데까지 가신 게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나는 싫다고. 왜 경호선사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렇게까지 만들어놔 라고 하다가 경호선사가 그렇게까지 가셨으니까 이런 그 저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야 다른 뭐 역대 조사나 머시기나처럼 그냥 하다가 말았겠죠. 그래서 아주 깊은 뭐더라 1000개의 골짜기가 있는 아주 구중신처다라 이런 말이야. 아주 그냥 골짜기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경호선사가 이 시를 들여다보면 그 강계에서 있을 때 시와 좀 달라요. 왜냐면 이게 이미 지금 경호선사가 깊은 구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소나무 잣나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천골 깊은 골짜기더라. 그거를 내가 자세히 바라봤더니 그래도 연화 고질은 있는 것 같아. 경호선사 좋아하는 연화 있지? 연화 있잖아요. 점상연화야. 점상연화는 뭐죠? 점점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점점 띠를 이루면서 연화가 이렇게 피어올라. 그래서 이제 긍은 뭐예요? 뻗칠 긍자니까 어디까지 뻗쳐? 만심까지 뻗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만자가 자꾸 나오고 1000가지 골짜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경호선사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더라? 갑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오지 중에 오지로 이 강계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또 다른 모습으로. 강계는 사람도 많이 살고 아까 동문로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동문로고 남문로가 없고 그냥 하여튼 만길 골짜기에 1000길 거시기가 돼갖고 그나마 구름이 어떻게 점상으로 점상으로 피어오르더라는 것을 그래도 뻗치고 있구나. 어떻게 보니까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보니까 아따 우리 스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화불변 청춘색이요. 기화불변 기이한 꽃들이 변함없이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아무리 삼수갑산으로 들어왔어도 기이한 꽃들이 변함없이 이게 지금 3월이거든요. 3월에 이동을 해요. 경선사가 1911년 3월이죠. 1911년 3월에 기이한 꽃들이 변함이 없고 청춘색을 보이고 있더라. 그럼 뭐예요? 청춘색은 뭐예요? 봄색, 푸릇푸릇한 청춘의 봄색을 띠고 있더라. 아름다운 호시절이가 아니고 나발이고 간에 봄색을 띠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띠고 있으니 거기다 대고 이제 꽃만 있으면 안 돼. 항상 등장하는 건 뭐예요? 괴이한 새집을 나오네. 괴조 상전 괴이한 새들이 서로 전하고 있더라. 뭐를? 태고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 멋있는 말이죠. 태고음이 뭐죠? 옛날부터 변함없이 흐르는 변함없이 들려주는 찌지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새들이 서로 전한다 그랬죠. 난 그걸 직접 봐. 아침마다 봐. 찌지글 이거 다 보여. 이게 보이는데 찌지글 얘가 찌지글 그러면 얘도 찌지글이고 얘가 찌지글 그러면 얘도 찌지글 그 입들이 나는 맨발로 다니니까 소리도 안 나잖아. 그거 지금 찌지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하지? 이 부리가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그러다가 둘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붙인다. 그래서 항상 저신께 가는데 별걸 다 봐요. 근데 우리 집 거기 그 무슨 아파트요? 거기가 그 뒤쪽은 참 좋겠어. 거짓말 안 못하고 새들이 수백 마리가 있어요.
그 숲속에서 이제 합창을 해. 그 시간에 5시쯤 넘으면 합창하거든. 시끄러 자는데 내가 그러잖아.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또 높은 사람인가 봐. 아니, 사람이 아니지, 높은 새들이 몇 명이 내려와. 그래서 그 마당에서 뭔 회의를 해. 와, 진짜라니까 이게.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그래서 돌아가, 내가 회의할 때는. 근데 정말 이 새들이, 경화사 말따나 서로 전해요. 괴조한 새들이 서로 뭘 전해? 태고음을 전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찌지글찌지글을 소리를 전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제 경허선사가 두 줄은 이제 앞에는 이제 뭐 경치를 다 전부 다 했죠. 서경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서정, 내가 들어있는 마음. 수백 장이 진국애교. 아까 진강경 나왔는데 지금 진국애교. 수백 흰머리를 들이우고. 그러면 길어졌다 안 길어졌다? 길다 이 말이야. 머리가 장발이고. 나오네. 장위가 흰머리를 길게 들이우고 뭐를 하더라. 그런 흰머리를 길게 들이운 진강객이, 이런 얘기죠. 진구객이. 이 구자는 무슨 구자랬죠? 절구통 구자야. 그러니까 머리를 절구통에 확 새속에 처박힌 이 진구객이 뭐 하더라. 나는 서차 정신시며 어찌나 짜지, 어찌 뭐뭐 하겠는가, 능히 뭐뭐 하겠는가, 뭐 서지, 깃들일 서죠. 이곳에서 깃들인다 한 줄, 조용히, 고요할정, 고요하게, 이곳에서 고요한 신심, 몸과 마음을 어찌 능히 이런 데에 깃들여 고요히 할 수 있겠는가. 즉 무슨 말이죠? 이제 장소가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차지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죠? 다시 깃들이고 있어. 이곳에서. 이곳 어디? 갑산에서 뭐를 고요하게 깃들인다는. 고요할정이 슬프죠. 더 이상 고요할 수가 없는 고요함 속으로 파묻혀 들어오는 거예요, 경사가. 그리고 나는 이곳에다가 뭐를 하다. 몸과 마음을 내가 다 여기서 고요히 어떻게 이런 데서 깃들일 수가 있겠느냐. 속상하다 안 속상하다? 속상하다. 내가 이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깃들여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지만 경허선사가 마지막으로 온 종착지가 이 갑산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무시기 하는데 지금 전봉준 얘기하게 생겼어? 경허선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면 안 해. 경허선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니 전봉준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 저기 가서 경비한테 가서 물어보래. 전봉준 아느냐 경허 아느냐 하면은 이런 안 해. 내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는 나는 안 해. 그랬더니 이제 조금 한 몇 시간 지나니까 경허선사를 이해하게 돼. 내가 자꾸 시를 들려주고 일화를 들려주고 하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아주 그냥 몇 번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참고 올라오다가 했는데, 어쨌든 이 경허라는, 이게 경허선사가 이 마지막 그게 나능 서차 정신심, 내가 어찌 여기서 능히 이곳에 와가지고 고요하게를 쓴 거죠. 이제 더 이상 지지군 소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더 이상은 내가 유생들하고도 하면 안 되고, 왜냐면 말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쪼여오니까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요하게 이곳에서 내가 뭔가 마음을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능히 서지. 아까 섰잖아요. 깃들여서. 경사 깃들여서 싫어해요. 왜? 내가 뭐 때문에 깃들이지? 그러니까 그 은거한다는 그 자체가 정도껏 해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어찌 이런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못하겠다. 하지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 그러니까 이 시가 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그게 격하잖아요. 왜냐? 갑산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강계와 갑산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가 삼수갑산 갈 때 가더라도 먹고 죽기 싫으면 때깔 줬다가 그게 그 소리죠. 최오지. 중강진. 근데 강계에서는 그나마라도 좀 떵떵거리고 했잖아. 용포대라는 이름. 근데 이 갑산에 들어와서는 이름도 안 걸어요. 간판도. 그냥 농막처럼 눈 한가운데에 가 있는 그런 슬픈 삶을 지금 경사 가고 있고, 그리고 돈도 없어. 그러다 문값만 내주는 데도 없고, 또 아는 체도 하기 싫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떨렁 지팡이에 집신 한 컬레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마지막에 당신의 심정을 말해요. 이게 나능 서차 정신심 뭐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